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롯데 야구를 봐오면서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탑5를 선정해 봤는데요. 아마 롯데 팬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팩트가 있는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경기들로 선정했으니 다들 상기할 준비하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한동희가 초반 임팩트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데뷔 첫 시즌 4월 중반까지는 2할 5푼의 타율을 유지했는데요. 특히 같이 데뷔했던 괴무신인 강백호와 쌍벽을 이루니 어쩌니 말들이 많았었고, 강백호가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 칠 때 그래도 한동희는 첫 타석 2루타를 쳤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됐었죠. 특히 3루 자리를 메꿔줄 수 있고 거기에 타격만 바깥 정도만 해준다면 롯데 팬 입장에서는 괜찮은 성과라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급격한 타격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선발 출전한 매 경기마다 병사를 갈기며 5월 한동안은 출전한 5경기에서 안타를 5개밖에 못 뽑는 등 상동행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6월 6일 N시즌에서 한동희는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시즌 두 번째 홈런을 데뷔 첫 말로 홈런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동희를 좋게 생각하고 희망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는 젊은 선수라 생각을 했기에 기억이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아직 초반이다 보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첫 경기부터 첫 실책하고 삽질을 많이 했지만 꼭 흥했으면 하는 선수 중 하나이니 많이 욕하면서 응원하려고 합니다. 2018년 3월 31일 NC와의 홈 경기에서 10대5로 개 처발리고 팀은 7연패에 빠졌습니다. 사실 작년만큼 암울했던 시즌이 18시즌이고 시즌 초반부터 팀이 개박살 나고 있는 상황이라 시즌 시작 전부터 꼴레발 모드였던 롯데 팬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분노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주장이라고 하는 이대호는 당시 2할 1푼 4리에 홈런 1개, 3타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이었으며 몸값 대비 밥값은커녕 국밥값도 안 나오는 성적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NC한테 개 처발리니 분노를 참지 못한 한 팬은 이대호가 퇴근하는 길에 그런 사건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수에게 그런 테러는 90년대 야구에서도 잘 볼 수 없었던 수준 낮은 팬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치킨을 던진 팬의 제구가 너무 정확해 롯데 영입이 시급하다는 드립도 나왔으며 이후 이대호는 귀신같이 폭발하고 팀의 분위기가 살아나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무려 7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였습니다. 4월 말 성적만 이대호는 4할 3푼 6리 7홈런에 25타점을 기록했다는데 이 정도면 누가 치킨 던질 때까지 기다린 걸 수도. 어쨌든 이런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일이며 롯데도 팬들 마음을 이해한다면 항상 빡시게 야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때는 2012년 4월 24일 제가 군 생활하던 시기였는데요. 당시 롯데는 삼성에게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산 성적만 봐도 사실 삼성에게는 가장 열세이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쥐약이었죠. 그날도 여지없이 2대0으로 지고 있었고 9회 초에 오승환이 마무리하러 등판하게 됩니다. 오승환이 올라오니 그냥 포기 모드였는데 선두타자 전준호가 뜬금 홈런을 칩니다. 다음 타석이었던 홍포행님도 안타를 치며 진루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보내기 번트와 삼진으로 2사 2루에 몰리게 됩니다. 다음 타자였던 손아섭은 볼넷으로 걸어나가며 당시 부진 중이었던 황재균을 상대하다 중전 안타를 한 대 맞고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으면 되는 삼성 입장에서는 오승환을 내리지 않고 계속 맡겨두었는데 여기서 신봉기가 볼넷을 출루 김주찬이 역전 2타점 2루타를 치며 돌부처를 개박살내버립니다. 그렇게 오승환은 내려갔고 경기는 6대2로 롯데의 대박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전 시즌인 11시즌에서 오승환은 총 4실점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만 6실점을 했으면 얼마나 극적인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이대호가 삽질할 때마다 저는 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이대호에 대한 기대가 항상 높고 바라는 게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2010년 9월 30일 두산과의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이대호는 10회까지 4타수 무안타로 부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10회 초 롯데는 김주찬의 안타와 정보명의 희생 번트로 1사 2루의 상황에서 3번 타자였던 턱형을 거르고
당시 컨디션이 안 좋았던 이대호를 상대했는데요. 그래도 4번 타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이대호는 정재훈을 상대로 보란듯이 3런을 날려버립니다. 이때는 사실 야구에 흥미가 있기보다는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였고, 특히 집에서 부모님이 보고 계신 걸 옆에서 봐왔던 부분인데도 아직까지 임팩트가 남아있습니다. 이 경기 이후 양준혁 또한 트위터로 김경문 감독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김거김 사건이 있다면 턱거대도 있다는 걸 우리 롯데팬들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황재균 이동걸 벤치 클리어링 사건입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의 야구팬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2015년 4월 12일 사직에서 있었던 롯데와 하나의 시즌 3차전 때 발생한 사건으로 5회 말 롯데가 15대1로 크게 앞서는 상황에서 당시 롯데에 한창 잘 나가던 황재균이 빈볼을 맞으면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자면 1회 때부터 롯데가 7점을 내면서 초반 분위기를 잡아가며 순조롭게 풀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사건의 시발은 4회 때부터 나왔는데 황재균이 김민호가 던진 빈볼을 맞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5회 때 다시 황재균이 타석에 들어서자 당시 마운드에 있던 이동걸이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보이는 볼을 던져 사건이 커져버렸습니다. 당시 빈볼의 이유는 예측하기론 크게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황재균이 도루를 해서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1회 때 쳐 털리고 있으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냐고. 요즘 야구에서 7점이 그렇게 큰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애초에 황재균이 5회 올라왔을 때부터 맞추려고 몇 번이나 던지는 거 보면 무조건 보복성 투구인 게 확실한 사건이고, 또한 그걸 지시했던 당시 하나 감독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아시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생각해도 족같은 사건입니다. 사실 이동걸이 사인을 주고 받는 당시 표정을 찡그리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었는데 본인도 1군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이런 족같은 경우는 피하고 싶었을 거라 봅니다.